네, 안녕하세요. 어성초 한의원 원장 박찬영 박사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해독 시리즈를 유튜브로 계속 찍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해독의 단계별 우리 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해독을 우리 한의원에서는 이제 1, 2, 3, 4단계 이 단계별로 접근 방법과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 1, 2단계 수준은 스스로 일상생활의 관리를 통해서 이 해독을 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독소의 축적에 따라 일정 부분 이 선을 넘어서면 일상 관리만으로는 자가 해독이 힘든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경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자가적으로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1, 2단계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해독의 1단계, 2단계 수준에서는 가벼운 증상부터 나타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살이 조금씩 찐다. 나이살이 든다. 이유 없이 자꾸 식곤증이 오고 피로감이 온다. 남들이 보기에 피부톤이 칙칙해 보인다. 그리고 자꾸 손발 얼굴이 붓는다. 대소변 기능이 자꾸 안 좋아진다. 그리고 피부톤이 칙칙해진다. 이유 없이 머리털도 빠지는 양이 좀 더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독소의 축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가벼운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스스로 평소에 자기 관리, 일상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가 해독을 할 수 있는 범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가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음식 문제, 스트레스 관리로 인한 호흡 문제,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족욕, 반신욕, 또 햇빛, 물, 이 다양한 문제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은 스트레스 관리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이 둘 관계는 항상 시소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이 약해지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 신경 쪽으로 축이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고 교감신경 항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다, 두근거리다, 얼굴로 열이 화끈 오른다, 뒷골이 땡긴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저리고 지가 난다, 짜증, 우울, 불안, 분노,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쓰리다, 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져서 교감신경 쪽으로 축이 기울게 되면 우리 혈액들은 전부 뇌 쪽으로 혈액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 소화관 쪽으로 혈액은 대단히 줄어들죠. 그래서 위장관, 소화관 쪽의 기능은 떨어지고 위로 열이 치받쳐 오르는 상열 하한 증세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공통 문제가 바로 호흡이 짧아져 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복식호흡을 하라, 숨을 천천히 깊게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 교감신경 항진증 상태에서는 대단히 호흡이 짧아지고 바빠지고 얕은 흉식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 현대인들이 거의 80%,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무의식 쪽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깊은 복식호흡 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얕은 흉식 호흡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의 찌꺼기, 물질적인 찌꺼기가 대변과 소변으로 나간다면 스트레스 우라, 이 무형의 독소는 바로 이 호흡이 독소를 배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스트레스 우라 증상으로 교감신경 항진증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식호흡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크게 웃을 때, 크게 노래 부를 때, 펑펑 울 때, 고래고래 고함칠 때, 그 다음에 수다 떨 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게 바로 다 자연스러운 복식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지기가 위로 올라와서 마지막 맺히는 곳이 이 가슴이기 때문에 평생 우라의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맺혀진 우라의 기운을 풀어내는 곳이 바로 눈물과 수다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고 수다가 필요한 거죠. 뭐 농담삼아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한 두세 시간 전화로 수다를 떨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려는 하나의 복식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답답하고 기운이 맺힐수록 그런 수다와 눈물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다와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자정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주변에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은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내 스스로 호흡으로 해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크게 웃기. 그래서 우리가 웃음 치료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는 억지로 밀어서라도 시동을 켜듯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이 클수록 자율신경이 균형이 무너질수록 웃을 일이 없어지고 맨날 무표정하거나 울상을 짓게 됩니다. 근데 운동 삼아 웃는 것을 억지로 웃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보고 운동 삼아 소리 내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랫배가 들썩거립니다. 이게 바로 복식호흡이 된다는 것이고 웃음 치료의 핵심은 바로 복식호흡을 통한 스트레스 찌꺼기를 입으로 날려보내겠다는 거죠. 자, 크게 웃는 것, 크게 노래 부르는 것, 우리가 성가대나 그 다음에 노래방이나 뭐 여러 가지 노래 부를 일이 많습니다. 노래 교실이나. 그러니까 우라독이 심할수록 노래로서 해독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노래를 부른다, 복식호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웃기, 크게 버리기, 펑펑 울기. 우리가 기독교에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 후에 목 놓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 놓아 울고 난 뒤에 내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뭔가 큰 병이 치료됐다. 이런 기적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스트레스 우라독으로 만성 염증, 종양, 궤양 이런 분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환경에서 목 놓아 울어버리면 눈물과 우는 과정에서 이 복식호흡으로 그 독소가 나가면서 우리 몸이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느끼듯이 숨어서 누가 들을까봐 이런 울음은 아무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펑펑 울든지 아니면 통성기도 같은 데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곳에서 목 놓아 울든지 이겁니다. 마지막 고래고래 고함치기. 자, 여자분들 스트레스 우라독이 많을수록 그걸 공연장에서 야구장에서 경기장에서 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공연,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가수나 이런 공연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크게 떠들고 웃고, 그 다음에 야구장 가서 고래고래 꼬암치고, 그 다음에 등산 가서 야호라든 이런 소리들, 그게 바로 복식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스트레스 우라독을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이 해독의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스트레스 우라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트레스 우라독은 바로 호흡으로 나간다. 오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